네, 안녕하세요. 자소서 쓰기, 합격하는 수시, 그다음에 자소서 쓰는 방법. 자, 이 얘기들은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고요. 이러지 않았으면 하는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잠깐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초중고 부모님들도 이제 아셔야 됩니다. 제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요. 잘 모르시죠. 그래서 좀 아셔야 됩니다. 요 근래 청문회 때요, 이 자소서 쓰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, 무슨 장관 청문회 때 기가 막힌 그 자소서 쓰기가 화제가 됐죠. 그게 뭐냐면, 외국에서 이렇게 생활을 조금씩 하다가 이제 들어왔죠. 그 부모님이랑 자녀, 그 장관 후보자. 그분은 어쨌든 장관이 되셨습니다. 그 후보자의 딸이 이제 왔는데,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, 음, 자소서를 씁니다. 어떻게 쓰냐면, 교과, 비교과를 자세히 쓰는 거죠. 비교과 활동을 자세히 쓰는데 어떻게 썼냐면, 이렇게 쓴 거죠. 저는 세계 각국의 정치, 외교, 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을 책으로 엮어서 출간을 했습니다. 이렇게 된 거죠. 그런데 문제가 된 거는 이 딸은 그 책을 출간한 게 고등학생 때예요. 그 상식적으로 고등학생 때 책을 출간하기가 쉽지 않죠. 공부도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그런 책, 아무 그 학생에 대해서, 검증도 안 됐는데 출판을 해줄 출판사가 없습니다, 이게. 근데도 출판을 해요. 그 분이 재력과 권력이 있는 거죠. 공직사회에 있었고요. 외교 활동을 했던 그 부모님이 그런 분이었어요. 더 웃긴 거는 자소서에 이렇게 씁니다. 제 책을 출간하는데 아프리카 모모 나라의 대통령께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. 이렇게 땅 써놔요. 자소서에. 비교과 활동에. 누구누구, 아프리카의 누구누구 현직 대통령입니다. 현직 대통령 이름 누구누구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. 그분께 감사드리면서, 이렇게 막 나와요. 자소서를 써요. 그러면 그걸 읽는 그 평가원들은 일단 눈여겨보는 거죠. 우리 학교에 좀, 이런 아이가 왔으면 좋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, 이게.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,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. 좀 집안에 권력도 있고 또 재력도 있는 학생의 부모의 자녀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그 자소서가 특이하죠. 일반 학생들은 그냥 맨날 똑같습니다. 내용이 다 똑같아요. 거의 비슷비슷해요. 내가 어렸을 때 이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이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고 과 적합성이 굉장히 맞다. 이런 식으로 대부분 씁니다. 그런데 이 학생은 특이하게도 거기에다 플러스 자기가 책을 출간했다는 거죠. 그리고 아프리카 대통령, 현지 대통령이 추천서도 있습니다. 그게. 실제로 추천서를 내진 않았지만 거기 추천했다라는 그 내용을 쓰는 거죠. 그럼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. 그 차별화가 돼요. 뭐 성적이야 비슷비슷할 수가 있으니까요. 그 학교에 지원하면 내신은 그렇죠. 수능이라면은 그 딱딱 공정하게 전국 등수가 나와 버리니까 빼도 막도 못하게 객관적으로 딱 합격을 시키는데 이거는 뭐 재량이 엄청난 재량권을 갖고 있으니까요. 평가원들이. 그래서 합격됐어요. 그래서 예전에 학력고사 시대나요. 수능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그때도 있긴 있었습니다. 입시 비리가. 그렇지만 이렇게 흔하게 일어날 수는 없어요. 비리가 아니라 할지라도요. 그 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할 수 있는 악용이랄까요? 자기의 권력이나 그 부를 이용할 수 있는 틈이 많지가 않았는데요.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.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제 마음은 그 정시로 합격하는 아이들은 30%뿐이 안 되는데요. 커트라인이 높아지고 있죠. 그래서 공정하게 그 수시가 70%는 너무 많죠.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. 50%라도, 5대 5라도. 실제는 7대 정시가 7이고 수시가 3이었으면 좋겠어요. 그 다음에 그 수시는 뭐라 그럴까요? 역전이란 걸 할 수가 없습니다. 대부분. 성적이 내신을 바탕으로 하니까 내신이 한번 꼬꾸라지면은 이거는 뭐 빠이빠이 가능성이 많죠.
수시로 합격하는 게. 내신 성적이 한번 어느 학기에 공부나 뭐 집안에 일이 있어서 못했다 그러면 꼬꾸라지잖아요. 그럼 다시 회복해서 뭐 한다 한들 총 등급이 떨어지면 그게 이제 좋은 그 내신 등급을 받기가 어렵죠. 전체적인. 근데 수능은 어떤 학기 때 공부를 못했다 해도 3학년 때 그때 보는 거니까요. 메꿀 수가 있습니다. 3학년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. 근데 내신은 이게 피를 말리는 겁니다, 이게. 수시란 게 그 정시의 그 부작용을 막 부각시키면서 대학교에서 압력을 넣어서요. 만들었죠. 외국의 사례가 이렇다, 뭐 어쩌저쩌. 여론을 막, 보수 여론 단체들과요. 대학교 협의회, 사립학교 협의회. 또 이게 뭐 정교조도 맞장구를 쳤어요. 그때 당시 들어올 때. 권력가들은 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었고 없는 사람도 많았죠. 뭐 이거 뭐 관심도 없죠. 자기네 자녀들 뭐 일단 대학교 들어가면 별 관심이 없습니다. 어쨌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자소서를 쓰는데 일단은 내신을 이제 올려야 되고 쓸 때는 일반적인 것들을 쓰죠. 정해져 있습니다. 이 코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학과를 지원한다 그러면 그 학과와 나의 매칭 정도 진짜 적합하다. 학과랑 나랑 적합하니까 나를 뽑아주세요. 이런 식으로 갑니다. 그러고 스토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. 이런 활동을 했다. 비교과 활동을 했다.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교과 그 연구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대부분 다 씁니다. 다 쓰는데 정말로 자소서로 합격하고 싶다면 아까 같은 것들을 써야 됩니다. 차별화된 것들. 그러니까 그 논문, 그러니까 이제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논문을 쓰는 거죠.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교수님들이 쓰는 그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렇게 등재를 하는 겁니다, 이게.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. 인맥도 없고, 뭐 재력도 없고 그러면 아니 무슨 고등학생들이 자기 고등학교 공부할 것도 바빠 죽겠는데 대학교 교수님이나 연구진들, 대학원생들이 쓰는 박사학위 논문 같은데 자기가 참여를 하고 그것도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되죠.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에 가까운 그 스펙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.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래요. 현실은 그렇습니다. 이게 지금 계속 그렇게 뭐 하는 거죠, 지금. 그 발표 뉴스에도 났지만 140명의 그 대학생들이 자기 부모님이 엄마나 아빠가 교수인, 엄마 아빠가 교수여서 엄마 아빠로부터 학점을 받은 학생이 140명에 달한다고 해요. 대학교 때 자기 엄마 아빠가 자기 학점을 주는 거죠. 이게 공정하지가 않죠.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이게 학종이라는 게 그 되게 무섭습니다. 이게 깜깜이에요. 깜깜이. 그 뭐 다른 얘기인데 중국이 그렇게 중세를 지나면서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게 여러 가지 발명품, 뭐 화약도 있고, 뭐 글자를 발달시킨 것도 있고, 뭐 많지만 1번으로 치는 게 뭐냐면 과거제입니다. 과거제. 집안의 그 권력이나 부에 상관없이 인재를 뽑는 거죠. 공정한 시험에 의해서 뽑았죠. 그래서 중국이 부흥할 수 있었다라고 제1번으로 치는 게 과거제였습니다. 부인하는 학자들이 아무도 없어요. 중국이 거의 최초로 했었죠. 문명화된 국가에서, 아시아에서.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중국이 하는 걸 보고 들여왔죠.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흥을 할 수 있었던 거죠. 인재를 공정하게 뽑았는데. 지금 이 학력고사나 정시가 물론 불안정합니다. 최선은 아닌데요. 그렇지만 학종이나 이거는 부패나 비리의 것들이 너무 많아요. 저는 일선에서 많이 느낍니다. 그래서 제발 고쳐지길 바랍니다. 이게. 뭐 미국 같은 데에서는 뭐 올해 뭐 수시 때문에 뭐 뭐랄까요? 그 검은 그 조직들이 많이 드러났죠. 우리나라에 맞지 않습니다. 이게 수시라는 게. 미국의 SAT 그 수능이 있고요. 일본에는 학력고사가 있고요. 중국에도 학력고사가 있고 영국에도 수능이 있고요. 프랑스에도 수능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 같이 교육열 높은 데서는 수능이 제일 공정해요. 그래도 수시를 다 없애라는 건 아닌데요. 학종을 다 없애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뭐 70% 80% 비율까지 간다는 거는
심각하고 우리나라의 앞날에도 굉장히 암울한 그런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. 이게. 다른 얘기를 했는데요. 어쨌든 지금 현실에서는 자소서를 써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걸 써야 된다는 거죠. 특별한 걸 쓰셔야 됩니다.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글짓기를 하는 거죠. 글짓기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제도가 없어지길 바라면서요. 그 일반 학생들은 또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. 그냥 평범하게 써가지고는 뭐 성적이 뭐 좋으면 뭐 가능하죠. 근데 자소서로 합격하겠다 그러면 특별한 걸 쓰셔야 됩니다.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네요.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학종이 이 수시가 뭐 이걸 개선한다고 해요. 비교과 내용을 줄인다고 하는데요. 그러면 학종의 의미가 없죠. 학종이라는 거는 교과 활동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그 잠재 능력을 평가한다는 겁니다. 비교과 활동으로. 근데 그 근본이 되는 그 학종에서 비교과 활동을 제한하겠다 뭐 이렇게 말은 했어요. 지금 하도 이제 문제가 되니까. 근데 또 도루묵으로 된 것 같아요. 또 보니까. 안타까운 현실이죠. 그래서 이제 자소서 쓰는 것들은 또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요. 또 말씀드리고요. 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. 굉장히 안타깝죠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또 이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